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 9일차까지 하고 지금 몸을 좀 회복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그동안 한 7일 정도 됐죠? 단식을 마무리한 지 영상을 못 보내드렸어요. 죄송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부터 해서 우리 민주당 동지들, 시민사회 동료들, 일반 당원분들, 시민분들, 건강 염려부터 해서 근황 여러 가지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또 답변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그럴 수가 없어서 또 영상으로, 그리고 저랑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또 소통을 하지 않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거 질문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식 농성을 왜 하게 됐나, 이게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라이브에서 사실 다 밝혔죠. 근데 그때 라이브를 들어와서 보시지 않았으면은 또 따라오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단식 농성은 제가 윤석열 만약에 이제 파면이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만에 하나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멤버를 모아놨었어요. 청년들.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민주당 청년들의 모임, 다산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멤버들 이제 같이 우리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을 하자, 그리고 삭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이 미뤄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 충북이죠. 저는 또 이제 거주지가 충북이기 때문에 더민주 충북혁신회의에서 마침 또 단식을 좀 하자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박완희 상임대표님, 그러니까 청주시의원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차순애 상임위원님, 민주당 서원구 여성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셋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때 같이 하기로 한 동지들에게는 양해를 구했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좀 뭔가 우리가 투쟁의 차원에서 단식을 좀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식은,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요청인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식이 내일인데 오늘 저녁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단식을 좀 내일부터 들어가자 이렇게 요청이 와서 좀 미처 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 단식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제가 체중 감량은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저도 스포츠 쪽에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단식하고는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사전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간 것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사실 광화문에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길에 이제 돗자리 깔고 그냥 이불만 하나 덮고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고, 텐트를 친 거예요. 농성장을. 거기서 이제 좀 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치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 거죠. 단식을 계속 상주하고 자면서, 거기서 이제 먹지는 못하니까 자면서 이제 한 건데, 어제 2명이 남자였고 1명이 여자였으니까 우리 차순애 상임위원님은 옆에 텐트를 따로 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주무시면서 낮 시간 동안은 이제 같이 셋이 또 본 논성장에서 같이 하고, 그런 형태로 단식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장소가 충북 도청 앞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릴레이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도로 바로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인데 도로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조금 더 당길 수 없냐라고 하는데, 이제 도청이 그거를 좀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가 뒤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9일 동안 저희는 단식 투쟁을 한 거죠. 그리고 먹는 거는 물, 소금, 이런 것들, 그런 거 먹으면서 이제 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세 번째, 힘들었던 점. 근데 저는 사실 체중 감량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에 비해서. 왜냐면 뭐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지금 이게 살이 사실 좀 많이 찐 거예요. 예전처럼 운동을 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감량에는 저도 체중 감량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제 나름대로. 뭐 진짜 맘먹으면 뭐 저는 뭐 한 달 반 만에 막 10kg도 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뭐 리바운딩이 바로 되지만 관리를 안 하면. 근데 이 먹는 거를 안 먹는 거 그거 당연히 뭐 힘들긴 하지만 힘들었던 게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차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막 텐트가 흔들리고 그 소리에 정말 귀가 막 먹먹해지고 막 그럴 정도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면서도 이게 요즘 워낙 극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어떤 그런 물리적인 위해를 가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자면서도 이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자다가 내가 무슨 봉변 당하는 거 아닌가? 텐트만 그냥 사실 자크만 내리면 뭐 바로 그냥 무방비 상태니까 그런 게 무서웠어요. 제가 굉장히 사실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두렵더라고. 내가 자다가 뭐 무슨 봉변 당하는 거 아닌가. 잠결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일단 차가 계속 지나다니니까 갑자기 뭐 인도로 덮치는 그런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재에서 사실 14일 나오는 걸로 우리가 다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 미뤄지니까 그 농성장 안에서 맨날 이렇게 쪼그리고 계속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뉴스만. 언제 이게 선고가 나나.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정말 너무 감정적으로 막 사람이 변하게 되고 제가 거기서 간신히 티를 안 낸 건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굶는 것도 힘들지만 그게 더 힘들은 것 같아요. 저는 잠 못 자는 거 그리고 헌재에서 계속 사람 피 말리는 거. 네 번째, 다시 할 의향. 이런 질문도 몇몇 분들이 저한테 하셨어요. 지인분들이. 다시 하라면 또 하냐? 뭐 다시 또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뭐 대표님, 뭐 이렇게 많이 질문하셨는데 안 합니다. 예, 솔직히 제가 이게 너무 진짜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단식이 살면서 뭐 언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해보겠습니까? 근데 뭐 그래도 나름 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게 할 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단식 투쟁이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할 의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국가의 큰 위기가 앞으로 또 닥친다면, 지금도 뭐 계속 위기 상황 속이지만 또 닥친다면 뭐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다시 단식 투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식 투쟁을 사람들이 해야 될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정당인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단식 후 건강 상태.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뭐 전화 오시는 분들마다 물어보시고 뭐 연락이 닿은 분들 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속도 뭐 이 이후로 속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관리를 잘 해서 지금 많이 좀 회복이 된 상태인데, 그리고 제가 워낙에 리바운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차를 뺐다가도 조금만 먹으면 바로 그냥 원상태가 돼요. 그래서 티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체중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9일간 단식을 했는데도 5kg도 안 빠졌어요. 4kg 좀 넘게? 그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근육이. 제가 보기보다 근육질입니다. 운동을 계속해서. 근데 이게 근육이 정말 쫙 빠져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피로가 안 풀려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좀 멀쩡한 거지 피로가 너무 안 풀려요. 속은 이제 복식을 하는 뭐 방법도 다
배웠고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한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요리 쪽에 계시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워낙에 또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회복이 뭐 거의 된 상태인데 피로가 너무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몸이. 그래서 계속 안 좋아요. 계속 잠만 오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이번 주는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나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잘 차근차근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번째, 단식하면 느낀 점. 이것도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저는 그래도 청년 중에는 내가 좀 행동하고 진짜 뭐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고 제가 시민너울 대표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뭐 시민운동도 했고 이 정당을 떠나서 정당 활동과 별개로 시민단체들이나 시민사회에 소속이 돼서 또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뭐 집회나 시위 같은 거는 뭐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나갔고 뭐 수많은 활동들을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정말 몸을 사리지 않았다. 이렇게 자부를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단식을 하면서 지역의 선배님들 그동안 잘 못 뵀던 분들, 교류가 없었던 분들, 제가 이제 술자리나 회식자리 이런 걸 안 가요. 잘 성격상. 술도 안 마시고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가서 일단 술을 안 마시니까 사실 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원체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좋지만은 않은 성격인데 그렇게 막뭐 왁자지껄하고 막 노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교류를 좀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농성장에 있으면서 계속 방문해 주시잖아요. 위로 방문을. 근데 정말 뭐 5.18 생존자 분들, 뭐 민주화 운동 하셨던 선배님들, 학생운동, 이런 지역사회 또 시민단체 대표님들, 시민운동가 선배님들, 그리고 당에서도 뭐 정말 오랜 시간 민주당을 지켜오신 선배님들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저는 이 단식 9일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얘기예요. 정말 한 7일차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 이 공간 자체가 싫더라고요. 여기를 진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빨리. 뭐 그런 정도로 나약해졌었는데 막 15일씩 20일씩 하셨던 분들이 오시니까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나는 조족지혈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번에 많이. 단식을 시민사회에 계셨던 분들, 뭐 정당에 계셨던 분들,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은 거의 뭐 안 해본 분들이 없을 정도라고 다 한 번씩들 해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한 거거든요.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단식을 했던 박완희 상임대표님도 예전에 이제 시민운동 하시고 뭐 환경운동 하시고 하시면서 단식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래도 제일 젊으니까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좀 우위에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자신이 있었죠, 사실. 뭐 이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가 제일 막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게 단식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지역에 계신 이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참 작은 존재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이렇게 막 청년들 행동해라 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이 지역의 선배님들 앞에서는 정말 제 스스로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7번째, 단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것도 이제 단식을 뭐 응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지만 부정적인 인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역사회도 그렇고 뭐 저랑 평소에 교류하시던 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활동하는 우리 청년 동지들 그리고 뭐 지역사회에서 계속 보는 분들 우리 전국에 계신 뭐 당원 동지분들 뭐 단식을 왜 하냐 주요 요지가 실효성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단식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 주변 사람들 생각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이 단식이 뭐 심지어는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 혹은 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거기서 뭔가 뭐 속된 말로 이제 좀 뜨려고 뭐 공을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제 출마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요 앞전 바로 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출마를 했었다가 이제 탈락을 했죠. 뭐 면접도 못 보고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염두에 안 두고 있어. 나는 무조건 그 다음 총선 다시 한번 도전할 거야. 뭐 이거는 아니지만 저도 어쨌든 이제 청년으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예요.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 비례대표로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음번 총선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제가 나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뭐 기초광역의원으로 출마를 한다고 해도 뭐 공천을 받을지도 미지수고, 사실 그런 것도 뭐 저를 어떻게 보시느냐 또 거기에 달린 거잖아요. 뭐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뭐 도당도 그렇고 여러 뭐 정치적인 상황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저라는 사람을 뭐 잘 모르실 텐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기초광역의원 도전한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사실 무슨 단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방선거 나가는데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도움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뭐 이거 한다고 뭐 공천 받습니까? 솔직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단식을 왜 하게 되었나, 여기서 사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들이 이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점점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관심이 좀 멀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단식을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청년이 저렇게 단식을 하는구나 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 윤석열 저 내란 세력들, 저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좀 뭔가 불씨가 좀 터질까 해서 참여를 했던 것도 있고, 우리 청년들, 저는 사실 청년으로 당에서 활동하는 게 정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권리만을 청년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국가와 당의 위기가 있을 때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어쨌든 뭐 이제 청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가 좀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제가 청년위원장이기도 했고 혁신회의에서, 그래서 나선 것도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단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인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식이라는 게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이고, 사실 단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 저한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거를. 너 왜 단식해? 이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네 몸만 상하잖아. 이런 어떤 걱정 차원에서 시작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인 건데,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청년, 뭐 제가 배지를 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청년 정치인, 정당인으로서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한 거고, 뭔가 결의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었지만 단식을 한 겁니다. 9일간. 뭐 길게 한 것도 아니죠,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단식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 뭐 이제 어제도 우리 청년 동지들 몇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단식 이제 하지 마세요. 단식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단식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동지들이 있었는데, 투쟁의 차원에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끝맺음입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저를 응원을 해주시러 오신 분들, 와주신 분들, 농성장까지 찾아가신 분들 너무 감사했고, 뭐 문자, 카톡, 그리고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댓글들 다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제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남기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 활동들을 지켜봐 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일매일 올렸어요. 파급력이 좀 생기라고. 근데 다 그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이래서 제가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분들께 큰 빚을 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단식하는 기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는 좀 쉬었는데 거의 뭐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주말까지 좀 쉬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집회도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괜히 갔다가 또 회복이 좀 늦어질 바에는 그냥 쉴 때 푹 쉬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투쟁 전선에 합류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까지만 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민주당 동지들, 시민사회 동지들과 다시 합류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윤석열 파면되는 그날까지, 내란 세력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단식 농성 9일간 하면서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쳤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현장에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은 별처럼 빛나네. 당신의 미소는 봄처럼 따뜻하네. 이별들로 가득한 밤에 나는 오직 당신의 빛만을 본다. 당신이 내 우주야, 당신이 나의 별이야.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